제가 지금 워키토키 방식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워키토키 방식과 햄 방식을 신호를 자체를 그냥 기기에 작게 증폭키를 하나 더 줘가지고 그거 자체가 그냥 중계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가정 내의 어떤 사물 인터넷에 제가 모선 개념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모선 개념이 있고 밑에는 새끼 개념을 해서 방 구석구석 또는 방이 아니더라도 사무실일 수도 있고 공장일 수도 있잖아요. 구석구석에 증폭기를 놔두자. 새끼 증폭기를. 그래서 신호가 흐름이 끊김이 없이 그렇게 하자. 왜냐하면 신호가 들쭉날쭉 들쭉날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쪽 신호가 안되면 저쪽 신호 이렇게 증폭을 해가지고 서로 겹쳐가지고 신호가 풍성하면 흐름이 끊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쪽 부분에서 가령 가정 내에 5개가 있다. 증폭기가 모 증폭기가 하나가 있고 5개가 증폭기. 그러면 그쪽 부분과 서로 연결해서 어느 신호가 되든 간에 신호에서 증폭을 시켜주는 거로 이쪽 신호가 안되면 곧바로 0.00001초 만에 이쪽 신호에서 잡아갖고 이렇게 흐름이 끊김이 없이 하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개념 자체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폭기에서 하나의 증폭기 뭐 스마트폰이다 아니면 뭐 어떤 기기 작동에 있어서 로봇이다. 로봇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로봇이다, 드론이다, 뭐 이렇게 또는 기계 장치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건 이제 외부에서 원격 제어도 가능하겠지만은 그 자체 내부에서 통신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하나만 잘못되면은 그렇죠. 그 통신에게가 품질이 저하가 되면 공장이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이런 거보다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다른 신호가 0.01초 만에 딱 다른 신호가 이렇게 미리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아무 데서나 신호를 갖다 받는 식으로 그렇게 기기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드론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드론은 이제 군사용 드론으로 띄었을 때 중계 기능을 갖고 있는 드론에 이렇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게끔 그렇죠. 그 후보 드론들을 많이 같이 내가지고 걔가 10분 단위로 해가지고 10분 단위로 해서 다른 그 드론으로 바꿔가지고 걔가 요격당하거나 또 추적당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위험을 회피하자. 여러 개 중계 기능을 갖고 있는 통신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드론을 여러 개 띄워가지고 어느 것인지 알 수 없게 하고 서로 10분 단위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피를 좀 하자라고 아이디어를 제안한 개념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흐름이. 어느 쪽에서 증폭해주면 뭐 어떠냐라는 거죠. 이런 증폭 기능을 가정용 가전통신, 가전 내 가전 제품에다가도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증폭기 자체를 워키토키에다가 자체적으로 증폭을 시켜놓으면, 그리고 지금의 워키토키가 몇 킬로미터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멀리 증폭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니 증폭기를 그냥 워키토키에다 달아주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햄통신이나 워키토키 방식이나 이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한 상품이 나오든지 그런 기계가 나오든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미니 증폭기를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뭐 햄이든 아니면 그 워키토키든 같이 둘 다 가능하도록 신호 증폭기를 이렇게 달아주면은 이게 또 원거리 떨어진 데서 지네끼리 다른 그 상업 서비스가 안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안 되거나 그 회사 장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게 군에서도 가다가 이걸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햄통신과 워키토키 방식을 증폭기를 아예 달아준 제품을 해주면 무선통신과 똑같아요. 그때는 이제 영상정보도 할 수 있어요. 영상정보도 할 수 있죠. 영상정보. 왜냐면 TV에도 보면 무선으로 지금 신호로 공중 주파수를 잡아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정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햄통신과 워키토키 방식을 같이 그 안에 증폭기를 아예 달아놓는 거예요. 아예 달아놔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멀리 원거리에서 워키토키 방식이 가능한 이런 제품들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괜찮지 않습니까? 네. 뭐 더 나가서 이렇게 뭐 집안의 가전제품을 통제하고 싶다. 또 공장이 한 1000평 되거나 공장이 한 2km 되는데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자니까 돈이 많이 든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 집 공장 기기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하면 어떠냐 이런 불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워키토키 방식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 공장 내에서는 워키토키 방식으로 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그 기기를 조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호만 전달을 하고 신호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아예 문자 서비스도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워키토키 방식이면 영상 정보도 나오고 문자 서비스도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신호만 그쪽으로 전달만 해주면 되네요. 뭐 그때 이제 리모컨 회사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기보다는 리모컨 컨트롤 해가지고 회사 기기를 이런 식으로 원거리에서 조작을 한다든지 안에서 회사 기기 있는 그 어떤 CCTV를 갖다 여기서 지켜본다든지 CCTV가 뭐 어떤 유선으로 된 게 아니고 무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 갖고 이쪽으로 CCTV를 지금도 그 스마트폰에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연결해서 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을 탑재를 해줘서 공장 내에 들어가는 어떤 그 공장 내에 돌아가는 사정을 회사 CEO가 딱 누르면은 공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뭐 이렇게 기기 작동에 대해서도 딱 볼 수 있고 또는 공장장이라 그러면 공장장이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해서 이상 없나 딱 확인하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동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있다 그러면 작동을 변경을 뭐 공장의 어떤 장비 책임자가 기계 책임자가 누르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겠죠. 저처럼 비밀번호를 눌러가지고 기기를 아무나 작동하면 어떡합니까? 눌러가지고 이렇게 공장 기계를 가동한다. 또는 어떤 드론을 가동한다. 비밀번호를 눌러서 아니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로봇을 가동한다. 앞으로는 로봇이 된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공공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하기엔 불안하고 그래서 회사 내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기엔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워키토키 방식으로 회사 내에서 통신이 가능한 식으로 워키토키 방식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회사 내에서 자기네들만의 독자적인 통신망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려면 뭐 다 뭐 그렇죠. 회사 서비스에서 그 회사에서 뒤져보려면 못하겠습니까만은 보안회사 같은 데도 그렇죠. 보안회사 같은 데도 맡기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보안회사에서 만약에 어떤 그렇지 그렇게 마음먹으면 못하겠어요. 근데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람 이름도 알 수가 없어요. 회사 자체의 망을 유선으로 구축해 줄 수도 있지만 무선으로 이런 식으로 워키토키 방식으로 구축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워키토키 방식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 로봇 같은 거 다른 사람이 공공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와서 로봇 움직이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뭐 공장 마음대로 작동 멈추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버리라고 해킹을 통해서 그걸 방지하자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공공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기는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하니까 공장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거리 통신으로 아예 그냥 회사 내에서 우리는 인터넷하고 연결이 필요가 없어요. 공장 내에서만 딱 구축을 하게끔 신호만 유선으로 구축해도 괜찮아요. 또는 무선으로 구축해도 괜찮아요. 무선으로 구축하면 여기서 딱딱딱 이렇게 눌러가지고 유선으로 구축하는 건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망 자체를 유선으로 외부가 연결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네 독자적인 외부에서 간섭 없는 이렇게 지시한 명령 이런 것들이 되게 외부에서 해킹이 좀 덜하겠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또 그 안에 또 해킹이 가능하도록 무선 인터넷하고 연결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조그만 레이더 소저처럼 칩을 넣어줬을 때 그게 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유선으로 망을 구축해 주는 거, 통신망을 또는 무선으로 망을 구축해 이 두 가지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해주는 거죠. 언더스탠 하시죠? 전 세계 특허.